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 순조가 왕위를 이어받자 순조의 장인이 되는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조순이 세도를 하던 때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되던 상태였죠. 그러나 김조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이후 세도 정치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점점 쇠퇴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이런 세도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을 때 세도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조순의 셋째 아들 김자근인데요. 오늘은 김자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정조 21년인 1797년에 김조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 29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순조가 김조순의 회갑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에게 벼슬을 제수했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벼슬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자순 자신도 그걸 부끄럽게 여긴 것인지 이렇다 할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백으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은 관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은근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김자근도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다 헌종 4년 때인 1838년 42살의 늦은 나이로 결국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날개 돋친 듯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교리, 규장각, 직각, 이조참의,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나서 관직 생활을 한 지 불과 4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공조판서와 이조판서의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김자근은 은근히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형 김유근도 관직에 나아가 있었고 친척형인 김홍근과 김은근도 이미 정계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라 김자근이 안동 김씨 세력을 이끌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자근이 관직에 오른 지 얼마 안 가 형이던 김유근은 중풍에 걸려 1840년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2년 후인 1842년에 김홍근도 세상을 떠나버렸으며 김은근은 헌종 말년에 탄핵을 당해 정계에서 축출되어 버렸던 덕에 김자근이 안동 김씨 세력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김조순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일을 처리했던 반면 김자근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점점 권력의 정점에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헌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김자근과 안동 김씨 가문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헌종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헌종은 오군영의 대장 자리에서 외척들인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세력을 끌어내리고 외척이 아닌 사람들을 대장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자신만의 친위대를 만들어 왕권 강화를 꾀했죠. 또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던 여러 지방 고을로 암행어사를 파견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주요 관직을 꿰차고 있던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등 여러 척신들을 주요 관직에서 빼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은근을 탄핵한 신하와 안동 김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등 헌종이 외척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김자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는 까딱 잘못하면 멸문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에 닥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이 1849년에 23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자근과 안동 김씨가 처했던 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후 철종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철종의 왕비마저도 안동 김씨 가문에서 나오니 김자근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안동 김씨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후 주요 요직은 모조리 안동 김씨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자근 역시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의정까지 역임했으며 나중에는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조정의 모든 권력을 김자근과 안동 김씨가 독식하게 되었죠.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청해버리면서 조선 조정은 완전 개판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에 빠져들었죠. 안동 김씨가 주요 관직들을 독차지하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김자근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뇌물을 사용해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졌죠. 그렇게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본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극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죠. 지방 수령 자리를 뇌물을 주고 산 사람들은 자신도 뇌물을 받아 뇌물을 준 사람을 아전으로 임명했고 그렇게 아전이 된 사람들은 부패한 수령의 손발이 되어 백성들을 착취했으며 심지어 그들도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패한 과거시험도 더 이상 인재를 등용하는 문이 되어주질 못했고 온갖 부정과 청탁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졌습니다. 세도가의 관리들이 과거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어 알려주거나 대리시험 등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죠.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안동 김씨 세력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출세는 다음 생애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작은의 집은 그에게 청탁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런 식으로 민생이 파탄나기 시작하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각지에서는 백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멸망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죠. 1862년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삼정의정청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김작은이 삼정의정청의 총재관이 되었고 이 삼정의 문란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과 안동 김씨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계령과 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참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권력을 쥔 세도가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세도가들은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즈음 그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족이지만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던 흥선군이었죠. 흥선군이 김작은의 집으로 찾아오면 그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흥선군이 그린 난초 그림인 석파란을 가져오면 김작은이 그것을 비싼 값에 사주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흥선군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던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작은은 그를 도와주었던 것인데 이 일이 훗날 김작은의 목숨을 좌우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또한 김작은에게는 나주에서 온 기생첩인 양씨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양씨를 얼마나 총애했으며 김작은을 등에 업고 그녀가 휘두른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양씨의 별명이 나주 출신 정승이라는 의미의 나합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정승을 부를 때는 합하라고 했으며 정승의 부인은 합부인이라고도 했었고 정승의 성이나 사는 곳에 합자를 붙여 부르기도 했는데 그녀는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정승 부인보다 더 콧대가 높은 행동을 하다 보니 고향이던 나주의 나자를 붙여 나합부인이라 불렀던 것이죠. 당시 벼슬을 사러 김작은의 집에 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나합부인에게 뇌물을 바쳐 청탁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김작은과의 잠자리에서 온갖 다양을 떨며 김작은에게 부탁해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작은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나합부인을 찾아오기도 했죠. 야사를 수집해놓은 책인 흥선대원군 약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김작은이 교자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불쑥 흥선군이 나타나 술값을 좀 달라며 구걸을 했는데 이에 김작은이 엽전을 땅바닥에 던져주자 흥선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몰려와 그 돈을 주우려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또 다른 일화로는 흥선군이 김작은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나합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그녀를 본 흥선군이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큰절을 넙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생 출신인지라 당시 양반들은 그녀에게 청탁은 하더라도 절을 하지는 않았는데 왕족인 흥선군이 절을 했으니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김작은과 나합부인 둘 다 흥선군을 좋게 보아 그를 후하게 대하며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합부인처럼 김작은의 권세를 등에 업은 그의 주위 사람들의 권력도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또한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만큼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비로소 막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1863년 12월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것이죠. 이후 흥선대원군은 김작은과 안동 김씨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던 안동 김씨를 숙청하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지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작은 역시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흥선대원군을 과거에 도와줬던 덕분인지 수많은 안동 김씨들이 죽임당할 때 그는 죽임당하지 않고 조정 원로의 대우를 받기까지 했죠. 심지어 신하로서 최고의 영예였던 괴장을 하사받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작은은 철종실록 편찬의 총재관을 맡았고 영삼군 부사, 영돈영 부사를 맡았으며 천수를 누리다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죽자 흥선대원군이 그의 묘비명을 직접 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세도 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도 정치인지라 그런 악행을 저지른 김작은이 처벌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갔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조선 말 세도 정치를 하며 나라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던 인물 김작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